어제였죠. 한국당 지지자들 태극기 부대까지 더해져서 국회 앞이 말 그대로 굉장히 복잡했는데 경찰이 출입을 사전 차단할 것으로 보여서 제대로 된 행사가 오늘 집회가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저지 규탄 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요즘 굉장히 언론에 얼굴을 비칠 때마다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제는 국회 침탈 참사의 날이었다.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의회 민주주의 파괴자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황교안에게서 공안 정치의 그림자가 보였다. 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연일 이제 집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문희상 현 의장이다. 국회의장이다. 국회에 국민들 못 들어오게 하는 폭거가 우려된다. 근데 이 국민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발언이다. 뭐 이런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성일종 원내대변 얘기마저 듣도록 하죠. 2016년 12월에 추미애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가졌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회 집회마저도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냐? 내로남불이냐? 한국당이면 불륜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장 더 보도록 하죠. 서른 의원, 한국당 당원, 극우단체 회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안경이 깨지고 몸에 상처가 났다. 홍영표 의원, 북한으로 가라. 국가와 민족 배신한 놈이다. 이런 욕을 들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입에 담지 못할 욕설하며 달려와 머리채 잡히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한국당 지지층들이 제법 모였고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제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기 이제 태극기 부대나 여러 이제 보수 단체들이 막 뒤엉키면서 좀 혼란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평화로운 집회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마음이 돌아서는 분이 있을 텐데 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오늘 언론에서는 네. 그 부분이 크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분들은 뭐 행복해서 본인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 돈 들여 저렇게 할까. 오죽 국회 하는 짓이 답답했으면 저럴까라는 양가적인 건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아무튼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대의해서 담아내지 못하고 이 잘못된 이 정기국회가 있다 보니 이런 약간은 불법일 수도 있고 또는 불법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불러일으킨 정치인들, 여야가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특히 예산처럼 사실 다 같이 좋은 이 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것마저도 4+1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국회 기구를 통해서 저렇게 통과시키고 나니 좀 더 민감한 국가 권력 구조를 재편하게 될 공수처 법안이나 선거법 관련돼서는 야, 이대로 놔두면 또 똑같이 저런 식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답답했던 시민들이 결국은 저렇게 나오고 그 와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약간의 소요 사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을 해서 집으로 가자라고 하고 마무리돼서 오늘은 제가 좀 전에 국회에 있다까지 올 때까지는 어제 같은 사태가 없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제 말미부터 생각합니다. 오늘 집회 이어지면서 조금 정리가 된 듯한 모습은 맞습니다. 이제 김현 사무부총장께서 위법적인 부분을 짚어주실 것 같은데. 네.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선진화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국회 거는 선진화법. 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다수의 밀어붙임이 없고 그다음에 소수의 그런 폭력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상정해가지고 이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대 마지막에 했던 것이 그건데요. 선진화법을 어긴 사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봐주고 있는 거죠. 그 검찰이 봐줌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 본청 앞이 저렇게 난장판이 된 겁니다.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난장판을 만들었고 지금은 한교안 대표의 지시로 규탄대회라는 형태로 최고위원들을 배치를 해서 지금 당원 지지자들을 지금 본청 앞으로까지 와서 그러니까 본청 앞에 계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본청을 아예 에워쌌습니다. 그 면회실 있는 데를 다 하면서 이제 구호 외치고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이 국회로 들어온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신고되지 않은 단체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해산 명령에 불응을 했습니다. 집시법 위반을 한 거고요.
사무처의 퇴거 요청에 불응했습니다. 예. 그래서 퇴거 불응죄가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멱살잡이도 하고요. 그리고 서른 의원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와 조원진 대표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를 공모 공동 정범으로 지금 저희가 오후 3시 반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도 지내신 분이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예. 지난 시기에 그 민노총의 국회 진입 사건에 대해서 징역 4년 구형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신 올 건데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지금 정당 연설회를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 와서 국회의원을 정치 테러를 가한 예. 지지자와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예. 물론 체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은 금방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행위를 몇 시간을 방치하다가 7시 다 돼가지고 해산 집으로 가시죠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애쓰셨습니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라고 선동했습니다. 그것은 광화문 광장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조직적 폭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어디 국회의원 무서워서 다니겠습니까?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너는 빨갱이다라고 찍고 이북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쌍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행위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 여야가 대치되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법이라고 해서 예. 반대를 할 수 있어도 이런 폭력 행위까지 두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금도를 넘어선 거다라고 보고요. 한교안 대표가 오늘은 사실은 국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집회하는 데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 네. 저는 평화롭게 운영하자는 김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원인을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한국당에서 찾는 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일종 우리 대변인이 발표를 하셨듯이 이미 국회 안에서 4차례나 촛불 집회, 일반 당원들과 한 집회 시위를 한 쪽은 민주당이었고 그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돼 있는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셨고요. 지금 국무총리로 내정돼 있으신 정세균 의원님이 국회의장으로 계셨는데 어떤 지금과 같은 그런 조처나 이런 게 일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노총 집회에 있어서도 그때 여당이 나서서 국회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으세요? 그때는 정식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아예 국회 담을 헐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상대로 아주 작정하고 폭력을 했었습니다. 방패도 뺐고 그래서 경찰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위를 하러 왔는데 막는 과정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하고 처음부터 뭐 이런 거 막 준비해와가지고 일어난 사태하고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여당이 대하는 태도가 과연 올바른가를 봐야 되지. 그걸 놓고 한국당이 예. 그러니까 원인이다라고 아니, 얘기를 대변인이 하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예. 우리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나서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한 당뿐만 아니라 여러 당이 같이 대답을 할 필요가 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제 민주당에서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검찰 고발했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에 가봐야 조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들은 4+1 협의체 안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유리한 국면을 오히려 이 집회가 덮어가는 형국가 아니냐, 프레임 이렇게 옮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어제 이제 말미부터 오늘까지 이제 소요 사태를 조금 더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발언 수위는 낮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노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국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심지어는 뭐 유튜버에게 입법 보조원 자격을 줘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선을 그으면서 이것이 이제 뭐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 고무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이 있고 아니면은 원외인사로서의 지금 답답한 심정에 대한 전략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짧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여의도 연구소 원장을 지낸 김세연 의원이 예. 그 진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 전술 부재와 그다음에 중도와 보수를 좀 이렇게 합리적 보수를 겨냥한 당의 운영 이것이 무너졌다. 예.
그리고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 전술이 부재한 것이고 지금 50% 가까이 현역 의원을 물갈이를 하겠다, 중진 물갈이 하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일단은 지도력을 확실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락을 까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전략 전술은 제가 예. 볼 때는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호감도만 한교안 대표의 비호감도만 높아지는 정치행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정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통제불능으로 돼가고 있고요. 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뭐 가점을 주는 것 때문에 예. 저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뭐 공수처 반대한다 이런 주장하는 유튜버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껴가지고 예.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것 아닌가 자,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도 사실 그 정치 뭐 구단 뭐 정치 초보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본인이 이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나름의 컴플렉스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심재철 신임 원내 역시 뭐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원 내외에서의 갈등 국면이 비치는 거 아니냐?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만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갈등 예.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그런 건 없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당의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것보다 이런 사태를 어떤 당의 한 문제로 바라보느냐, 국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에 저는 실마리가 잡힌다고 예. 생각해요. 이게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이 한국당 혼자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결국은 같은 편으로 가고 있던 4+1 자기네들 안에서도 뭐 찌그당 거릴 정도로 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국회 전체가 국민들을 대의하지 못하는 데서 성남 민심이 이런 식으로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21대에 이걸 어떻게 과연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선거법을 만들 것인가 예. 이 과제를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